상속세 증여세 갑니다. 이제 상속 증여세는 두 개만 보면 돼요. 1번 하나. 1번 하나. 우리가 그 상속세 내는 거는 상속, 사인증여, 그 다음에 유언. 얘네들로 인해 가지고 과세되는 게 상속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상속에 뭐가 더 들어왔냐면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게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위탁자가 A라는 사람이 신탁에다가 재산을 맡겨놓고서 그냥 그죠? 내가 이게 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서 그 기한급부라는 게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을 받는 신탁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맡겨놨던 신탁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서 그건 당연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 대용이 아버지가 굳이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유언 대용이라는 거죠. 그 신탁은 유언을 대용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신탁은 그 신탁의 상속자가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건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맡긴 신탁 재산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도 증여가 아니라 얘는 무슨 세를 과세하겠다? 상속세를 과세하겠다. 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맡겨놓은 신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 걔는 상속세를 이렇게 낸다는 거고요.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이 원래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신탁 재산을 맡겨놨는데 A가 돌아가시면은 돈을 다 인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맡긴 사람이 사망하셨으니까 인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인출 안 하고 그냥 수익자를 연속으로 해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사망하게 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자를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하는 신탁으로 하겠다. 그건 그냥 맡기기 나름이니까. 걔를 우리가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가 사망해서 자연스럽게 누구로 넘어가면 그게 B로 넘어가게 되면 인출이 안 됐잖아요. 인출이 안 되고 그냥 B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상속세를 과세하겠다. 뭐 이런 얘기. 당연한 얘기. 신탁인데 사망했을 때 상속인한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 그렇죠? 수익자 연속 신탁도 마찬가지죠. 둘 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 더. 2번, 3번 공익법인과 관련된 거 쭉 안 보셔도 됩니다. 쭉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8번을 하나 봐야겠다. 8번.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으면 배우자가 분할 신고를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되는데 그 분할 신고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었는데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바뀌었어요.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 상속세는 신고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상속 개시록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신고 기한이 지난 후 9개월 내에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 자체가 신고 기한 지난 후 9개월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배우자의 분할 신고도 결정 기간하고 맞춰가지고 9개월 내에 해라 해가지고 기간을 일치시켰어요. 이렇게 기간을 일치시켰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쭉쭉쭉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보면 됩니다. 다 안 봐도 돼요. 다 안 봐도 되고요. 다 안 봐도 되고 딱 하나. 이거는 근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는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상속세 증여세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추가배당 증여이제라고 해서 131페이지에 3번 있죠? 3번. 그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되는데 핫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죠? 문제는 유튜브로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한 10문제 정도 풀어드릴 건데 그거는 유튜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좀 더 하면은 막 이제 어차피 더 하면 저 혼자 할 것, 아무튼 그래서 어차피 저 혼자 할 것 같으니까 유튜브로 했죠. 자, 초과배당이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 또는 2차
올해 1차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2차, 1차에서 나오던 2차, 이게 2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1차에서는 약간 말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 의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번에 증여세는 그냥 하신 이슈가 이거예요.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 이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사례를 하나 잠깐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에 주주가 딱 둘이 있어. 주주가 2명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아빠야, B가 아들이야. 이렇게. 그리고 지분율이 아빠 90%, 아들 10%야, 지분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갑법인이 배당 결의를 했는데 100억의 배당 결의를 한 거예요. 100억의 배당 결의를. 100억.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얼마 받아야 되고요? 90억, 그렇죠. 아들이 10억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지분율이 90대 10이니까. 응? 그렇게 하면은 100억 배당 결의하면 90억, 10억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또 머리를 쓰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싶거든, 돈을 주고 싶어요. 돈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배당을 아버지가 다 받은 다음에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야. 배당을 다 받은 다음에 증여를 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일단 먼저 첫 번째, 배당은 배당대로 다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돈 세금 다 내고 남은 금액을 아들한테 주는 거야. 응?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A부터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아빠가 아들한테 돈 주고 싶은데 배당 결의했으니까 배당 받고 난 다음에, 그래 아들아 세금 내고 난 다음에 남은 것도 다 줄게. 좋아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세금을 내는데 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세. 아버지 A. 케이스 첫 번째는 A가 뭐를 내죠? 소득세. 얼마예요? 90억. 90억에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도 없지. 이건 과표라고 가정을 할게요. 과표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10억 초과했지만 이게 이번에 바뀐 거니까 예전 규정으로 따지면은 5억만 넘어가면 42%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여기다 세율을 계산하시면 그게 아마 1억, 어딘가 적어놨는데, 어디가 1억 7,460만 원에다가 다른 거 그냥 없이 그냥 90억 자체가 과표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내죠. 그럼 90억, 5억 초과 분이니까 85억에다 42% 하고 1억 7,360, 1.746억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내는 세금이 얼마래요? 아버지가 내는 세금이 얼마래요? 37.446억인가요? 37억 좀 돼. 37.5억? 뭐 이 정도 가까이 된단 말이야. 세금 내고.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누구도 세금 내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1번 케이스 이렇게 할까요? B도 세금 내죠? 그러면 5억 초과분에 42% 한 다음에 1.746억 하게 되면은 소득세 얼마 되는 거예요? 10억이면 세금이 3.846 내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90억 중에서 이거 세금 내고 얼마 남았죠, 지금?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 남았어요? 52.554? 이거를 지금 아들한테 뭐 하려고요, 지금? 이거 아들한테 증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또 내야 되는 거죠? A가 B한테 준 돈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 되는 거죠. 증여세는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 적용하는 거거든요. 30억까지가 얼마냐면은, 이게 증여세는 30억까지 어디다 적어놨는데 내가 10.45. 이게 증여세는요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가 되고요. 그러면
52.554억에 대해서 554억에 대해서 증여세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럼 30억 초과분 22.554억에다가 50% 하고 10.4억을 더하면 되니까 이게 얼마냐면은 얼마래요? 416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는지 보세요. 지금 세금 내는 금액이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죠. 다 합해보면 대충 한 60억 좀 넘게 내는 거 아닌가요? 세금을? 빨리 도와주세요. 60억 좀 넘는 거 아니에요? 61억까지는 안 되는데. 61억 되나? 61억 되나요? 아,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얘가 21.67? 6717? 61.77? 677? 677? 그거 얼마 되는 거예요? 61억 넘어가네. 62.9 얼마? 969. 그러면 지금 보세요. 100억을 받았는데 남은 금액이 33억 정도밖에 안 남네. 37억? 남은 게 37억? 63억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세금으로만 다 낸 거야. 그래서 야 미안하다. 너한테 준 게 이거밖에 안 돼.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 세금 내고 남은 걸 다 누구한테 줬으니까. 아들한테 다 줬는데 소득세 내고 증여세 내고 아들 내고 다 내고 나니까 이렇게 됐네. 자,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그냥 그러지 말고 야 배당 결의했을 때 나 배당 포기. 아버지가 너 다 가져라.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버지가 배당 포기. 그럼 아들은 자 이게 되는 거야. 이름대로 아들은 무슨 배당을 받는 거야?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받은 거야. 누가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특수관계자가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배당을 더 받게 된 거지. 그걸 우리가 무슨 배당이라고 하는 거냐면 초과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 규정이 없었을 때예요. 그냥 규정이 없으니까 초과 배당에 대해서 전혀 제재가 없으니까 A는 배당 포기. 응? B가 다 받아가는 거야. B가. 그래서 포기해서 B가 누가 얼마나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100억다. 무슨 세율 그러면? 소득세. 아까 이거 하면 되겠다. 5억 초과분에 42% 한 다음에 1.746. 100억 95억에다가 42% 한 다음에 1.746 하면 되죠. 그럼 그거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0억 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41.646인가? 끝. 자, 세금 아까 이게 거의 얼마 차이 나? 20억이 넘게 차이 나네. 21억이 넘게 차이 나는 거, 21억 넘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1억이 더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순액으로 37억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58억 넘게 남는 거야. 아들한테. 무슨 배당이라고요? 초과 배당.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증여세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안 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배당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너 추가 배당했네? 얘가 추가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배당보다 더 받은 거잖아요, 지금. 자, 이걸 무슨 배당이라고 한다고요? 너 추가 배당을 받았네? 특수관계자가 포기해가지고. 그러면은, 너 이건 증여야, 증여. 그런데, 그러면은 소득세하고 증여세 중에서 큰 거를 내라. 추가 배당에 대해서. 이거의 추가 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었고요? 초과 배당, 얼마가 초과 배당이죠? 100억인가요? 90억인가요? 90억. 원래 10억은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고, 초과 배당은 90억이잖아요. 지금 90억. 그러면 그 초과 배당 그 9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면, 소득세랑
증여세 중에서 큰 금액을 초과 배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초과 배당으로 인한 둘 중에 큰 금액. 소득세가 더 크면 소득세로 내게 하고, 증여세가 더 크면 증여세를 내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원래 예전에 이 규정 없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세 회피를 하니까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세 계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초과 배당으로 인한 증여 의제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초과 배당 90억에 대해서는 둘 중에 큰 거. 자, 그럼 이때 이제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어차피 A는 아무것도 안 받아갔잖아. B를 볼게요. B는 일단 첫 번째 자기가 받은 얼마에 대해서는 10억에 대해서는 일단 소득세 내고, 이거에 대해서 소득세하고 증여세 계산해가지고 둘 중에 큰 걸 또 내는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득세 세율 아까 해놓은 건데, 그럼 이거 3.8460 내는 거고, B가 두 번째 초과 배당 얼마에 대해서 90억에 대해서 소득세하고 증여세 두 개 다 계산해봐가지고 둘 중에 큰 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9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지금 한다면, 여기 해놓은 게 있네요. 여기 소득세. 얼마가 돼? 37.446억. 90억에 대해서 여기 소득세 계산하게 되면 37.446억. 그죠? 그리고 90억에 대해서 무슨 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증여세율이면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죠? 60억에 대해서는 50% 하고 거기다가 하니까 얼마 되는 거죠? 40.4억. 그러면 너 이거에다가 이걸로 해서 소득세, 이게 만약에 소득세가 더 크면은 소득세로만 다 내는 거고, 증여세가 더 크면 소득세로는 이거, 증여세로는 이거 해서 낸다. 그래서 얼마 더 내는 거죠, 지금? 얼마 세금 내는 거예요? 총 44.2465. 그런데 이렇게 이 규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규정이 이렇게. 근데 이 규정 이렇게 만들고 나도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아니, 사실은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일단 아빠가 다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증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세금이 적은 거 아니야? 살짝 늘어났네. 살짝, 좀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살짝 늘어났어. 그리고 이거, 계속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건 실제는 이건데, 지금. 다 배당 받아놓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준 건데. 너무나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된 거예요. 거기 내용 보시면. 이게 이슈가 될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거는 아예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순서를 봐볼게요. 첫 번째, 증여재산가액을 초과 배당 금액에서 뭐를 뺀다고요?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아예 순서가 1번 지금 A가 B한테 지금 A는 안 받고 B가 초과 배당을 받았잖아요. 얼마를 초과 배당을 받았죠, 지금? 이것도 지금 초과 배당, A가 안 받고 B가 다 받는 거니까 초과 배당이 얼마예요, 지금? 똑같이. 초과 배당이 90억인데 아예 증여세를 먼저 내는데, 증여세는 초과 배당 금액에서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미리 빼는 거야. 90억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아까 여기 계산해 놨죠? 얼마죠? 이거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90억에서 소득세를 뺀 나머지가 네가 증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가 증여세율을 곱하는 거죠. 90억에서 얘를 뺀 나머지 금액도 증여세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90억에서 얘를 뺀 게 결국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다 증여세를 곱하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21.677? 이렇게 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할 게 많아요. 이제 소득세를 내는데, 5월 달에 소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얼마 받았어요, 소득세를 지금? 그냥 100억
지금 B가 100억 다 받았잖아요. B가 지금. 그렇죠? B가 100억 다, 100억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 거예요. 100억에 대해서. 얼마 되는 거죠? 이렇게 낸 다음에 5월 30일에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 100억 안에 초과 배당 90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초과 배당으로 인한 실제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거기 보니까 정산 증여재산가액 해가지고요. 이거 세금 내고요. 정산 증여재산가액. 무슨 말이냐면 내가 초과 배당 받은 금액은 얼마인데요? 90억이고 90억에서 빼기 앞에는 그 90억에 대한 소득세를 뺐는데 그게 아니라 소득세 실제 소득세는 90억이 아니라 10억 위에 90억이 얹어져 가지고 소득세를 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90억이 나한테 얹어짐으로 인한 실제 소득세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에다가 10억에 대한 소득세를 빼면 되겠죠. 10억에 대한 소득세가 아까 얼마 어디 계산할까 했었었는데 여기. 그러면 실제 그 90억을 내가 90억이 얹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소득세를 낸 거는 41.646에서 10억 위에 얹어진 거니까 10억으로 인해서 소득세 낸 걸 뺀 나머지겠죠. 그 10억 때문에 낸 세금이 얼마냐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게 이거랑 달라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90억에 대한 세금이었고 이거는 90억이 위에 얹어져 가지고 추가로 낸 세금이니까 한계세율이 다르니까 약간 차이가 나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제 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 정산해 봤더니 얘가 아니라 얘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이게 얼마?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거 뺐어요. 그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는 이것만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소득세고 걔를 뺀 나머지를 증여세금가액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증여세금가액이 이게 얼마냐면 이게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래요? 52.554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뺀 요걸로 이렇게 정산 증여세금가액 계산하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요 금액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요 금액이 얼마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증여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증여세율을 곱하면 금액이 얘가 아니라 금액이 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증여세를 이만큼 냈고 소득세를 이만큼 냈는데 이때 와서 증여세 낸 금액을 실제 그 90억이 얹어짐으로 인한 세금을 빼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이 21.5가 되거든요. 그러면 증여세를 너무 많이 냈네 조금. 그래서 5월 31일 날 증여세를 돌려받으면 되겠네요. 증여세를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 냈고 이거 정산하고 얘하고 정산하고 냈는데 보니까 실제 소득세가 더 많아가지고 좀 더 많이 빠진 금액에다가 증여세율이 곱해지는 거니까 증여세율이 약간 줄어들어가지고 왜냐면 얘는 90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했고 이건 90억이 얹어진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한 걸 빼는 거니까 좀 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돌려받아요. 약간 돌려받으니까 이게 환급받겠죠. 이게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번이 이걸 환급받는 거죠. 증여세 환급받는 거죠. 얼마 받는 거죠?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만큼 냈어야 되는데 이거 낸 거니까 0.177 1770만 원만큼 그죠? 0.7억을 환급받는 거 환급. 자 따라서 전체 부담하는 세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전체 부담하는 세액은 21.677 냈고 41.646 냈고 0.177 환급받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세금 낸 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63.146? 결국에는 얘보다 좀 더 내면 되는지 덜 내지 않아요.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막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막은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케이스 4번이 지금 이해되시면, 지금 마지막 케이스 4번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하실 게, 원래 이런 회사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다 주고 싶어가지고 야, 됐어. 너 다 돈 다 줄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배당 받은 다음에 그걸 줬어. 그랬더니 우씨, 세금 이렇게 내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했다고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배당 나는 포기할 테니 네가 다 받아라. 그래 너 뭐만 내라? 네가 소득세만 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잔머리를 썼단 말이지. 그래서 20몇 억이나 더 이익이 생기니까 야 이거 안 돼.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유하게 만들어진 거야. 10억에 대해서 소득세 내고 초과 배당한 90억에 대해서만 소득세하고 증여세 계산해 둘 중에 큰 걸로 하기, 이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이게 원래 있던 규정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의미 없죠.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해봤자 얼마 차이가 안 나가지고 이게 말이 많았거든. 이번에 확실하게 다 때려잡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좀 복잡하긴 한데 개념은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 일단 처음이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를 우리가 무슨 배당이라고 한다고요? 초과 배당. 어떤 하나의 법인 안에 나 말고 나의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특수관계자가 배당받는 걸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배당보다 초과로 배당을 받는 거죠. 그거는 뭐나 마찬가지다? 증여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거는 완벽하게 그냥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지 못하게. 일단 증여세 내게 하고 90억에 대한 소득세 계산해가지고 90억에 대한 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증여세 내게 하고, 일단 그때 당시에 초과 배당하면, 그리고 내년도 5월 달에 소득세 낼 때에 아들은 100억에 대해서 일단 다 내고 그 초과 배당에 대해서 정산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실제 90억이 얹어짐으로 인한 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증여받은 금액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제대로 됐다면 이거였네. 근데 이만큼 낸 거야? 그럼 이거 차이 나는 건데 돌려줄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순서 지금 이해되시나요, 지금? 거기 쭉 말로 적어놨고요. 제가 사례를 지금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게 지금 초과 배당에 대한 초과 배당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엄청 강화된 거죠? 엄청 강화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있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상속세나 증여세는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세금인데, 이게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있는 사람들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핫 이슈 중에 하나다. 충분히 1차에서는 말 문제로, 2차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2차는 좀 더 이렇게 좀, 이게 단순하게 하지 않고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지분을 복잡하게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차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기본적인 틀 얘기하려고 이렇게 지금 해드린 거예요. 요 정도 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의 풀이는 제가,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한 10문제 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가 드디어 이제 1000명 넘어가지고 4000시간도 돼가지고 그 수익 창출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어젠가 4000시간 넘어가지고요. 거기 갑자기 뭐 이렇게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작성해서 보냈거든요. 유튜브 이렇게 거기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글이 저한테 당신은 나의 파트너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거 요건 다 충족하니까 제가 이제 구글의 파트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수익 창출도 되고 하니까 나중에 조만간에 한번 여러분들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할지 뭐 할지 한번 했는데, 아무튼 라이브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법 채착을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도 끝나고 난 다음에 편할 때 라이브 한번 하려고요. 라이브 이렇게 하면 상품 같은 거 좀 걸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걸고 이렇게 가전제품은 안 되고요. 이렇게 그 상품 이렇게 소소한 상품 몇 개 좀 걸고 해가지고 라이브도 좀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나중에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제가 몇 개 올려드릴 거고 하이라이트를 올려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해가지고 수목금에 해가지고 3개 올려드릴 거거든요. 아예
이제 하이라이트로 몇 개만 일단 좀 맛배기로 좀 개정되는 부분 해가지고 몇 개 좀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020년도, 19년도, 18년도 세 개치를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문제풀이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거니까 문제풀이 해드리고 관련된 내용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목금 해가지고 2020, 19 다음 주 수목금이 아마 27, 28, 29 다음 주에 수목금에 3개년도 거, 최근 3개년도 거 문제풀이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은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제가 40문제 중에서 버릴 거 버려가면서 30문제에서 32문제 정도 풀 겁니다.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버려가면서 자, 이런 문제는 스킵하셔야죠? 그럼 저도 스킵. 그죠? 스킵 하면서 풀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풀면서 이렇게 실제 답안 작성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한번 해드리려고요. 스킵하는 거 스킵하고 일단 세모 일단 넘어가고 풀 수 있는데 너무 양이 많으면 일단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고 다시 돌아와서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드리려고요. 버릴 거 좀 버려가면서 아마 한 8개 안팎 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마지막 정리 열심히 하시고 뭐 매번 얘기하는데 오늘부터 시작이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니 이건 진짜예요. 이게 마지막에 공부 집중해서 하는 거는 일주일 공부하는 게 평소에 한 달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량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 달 동안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데 마지막에 막 엄청 집중을 하면은 진짜 평소에 한 달 동안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머릿속에 남고 경험담이 경험담. 저도 다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 공부하면서 했으니까 마지막에 집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가 마지막 저 지금까지 너무 안 했는데요.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많이 버리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많이 버려도 된다니까요. 절반 버려도 된다고 그랬죠. 절반 버리고 내가 가져가는 절반이 시험 문제 75% 이상이 나옵니다. 내가 가져가는 절반이 실제 문제 출제는 75% 이상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져간 거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집중하는 자가 합격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무조건 마지막이 중요해요. 맞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좀 너무 안 됐더라도 지금부터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막 밀어붙이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밀어붙이시고 보시면 되고 문제풀이는 유튜브에서 해서 또 제가 또 이런저런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동차 때 뵙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